안녕하세요. 팩트 한방 한의사 오현민. 한의사 양유찬입니다. 네. 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위 분들이 매번 의학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통의학이라는 한의학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떨 때 한의학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관리에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익한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똑 부러지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약을 굳이 꼭 데워 드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실제 한약을 드실 때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속 편안하게 흡수시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위가 약하다고 하죠. 소화기가 너무 약해서 냄새도 역하신 분들 입덧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 보면 냄새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데워서 드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시원한 성질의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차갑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데워서 드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무조건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그거는 이제 비위가 약해져 있고 소화기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그런 내가 냄새에 민감하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소화기를 고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미지근하게 해서라도 그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해서라도 그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게 맞고 그리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몸 전체가 차가워져 있기보다는 한쪽은 뜨거워져 있고 그러니까 상체 쪽으로는 열이 몰려 있고 그리고 아래는 차가워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약을 저희들이 쓸 때 실제로 아래는 따뜻하게 하지만은 상체 쪽으로 위에는 시원하게 하는 성질들의 약재들을 같이 쓰거든요. 흔히 말하는 상체 쪽으로 가슴으로 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약효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약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실 때도 있고 상온에 놔두면서 미지근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약을 복용할 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들, 궁금한 것들 또 알아볼까요? 네, 물을 먹으면 흰물이 생긴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도 한의대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한의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약을 먹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의대 들어오자마자 제가 해본 것들 중에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서 생물을 일부러 좀 먹어봤어요. 근데 전혀 뭐 흰머리가 나고 그런 건 없었고 그럼 왜 그런 말들이 좀 생겼을까? 그런 말들이 왜 생겼을까? 특히나 한약재 중에서 지왕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숙지황 말고 생지황이 보면 성질이 좀 차가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도 보면 성질이 차가워요. 즉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먹는데 또 차가운 음식들 뭐 녹두나 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너무 이렇게 좀 탈이 날까봐 몸이 힘들어 할까봐 그런 어떤 염려에서 생긴 속설이 아닐까. 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어떤 생지황하고 뭐 물을 먹어도 소화기가 튼튼한 분들은 전혀 뭐 끄떡없고, 그리고 흰머리가 생기는 거는 더더욱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약을 드실 때 뭐 커피를 드신다고 해서 이 둘 간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뭐 번아웃이라든지 뭐 과로라든지 뭐 각각 정말 뭐 이명이라든지 불면증 등등 정말 많은 증상들이 요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몸의 측면에 볼 때는 내가 졸리면 그냥 무조건 쉬어주고 자는 게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하고 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커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깨우는,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고 뒤에서 어떤 푸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건강면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커피가 한약에 어떤 작용을 해서 서로 안 좋다 이런 거보다는 네. 몸이 무너진 그 원인을 더 부추긴다. 그러니까 이완이 필요한데 이완이 필요하고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완이 잘 되어야 하는 건데 자꾸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몸의 어떤 회복을 더디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신 분들은 석류라든지 홍삼을 드시면 이게 뭐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데 커피도 그렇거든요. 사실 네. 에스트로겐 유사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어떤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커피도 사실 거기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종양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증상,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약과는 별개로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시는데요. 음.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럼 피곤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쉬어야죠. 사람이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일의 제 체력을 끌어다 쓴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미래에서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그래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몸이 과항진돼서 좀 더 나중에는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밀가루에 너무 맛있는 게 많죠. 네. 예, 유명 빵집도 많고, 뭐 라면이라든지 뭐 아주 뭐 밀가루 음식 중에서 저도 네.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은데, 네. 이 또한 한약하고 뭐 밀가루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밀가루 자체가 성질도 차갑고 뭐 소화기능, 뭐 췌장이라든지 뭐 당뇨 그리고 뭐 장내 환경도 안 좋게 해서 몸에 전반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밀가루를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약까지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지금 같은 시점에 조금이라도 몸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은 피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뭐 한약을 드실 때 밀가루를 먹는다고 해서 뭐 한약에 뭐 약발이 안 받는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네. 나는 술을 매일 마셔야 해서 한약을 먹기가 어렵다. 술과 한약 중에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술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드신다고 해서 한약을 못 먹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과로회백 백주탕이라고 해서 어떤 한약을 보면 가슴의 어떤 답답함을 풀어주는 처방이거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 한약을 다릴 때 청주가 술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다릴 때 술이 들어가는 그런 한약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약효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공 과정을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약효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술에 볶는다든지 그런 어떤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맹모가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술이라고 해야 할까? 일단 약주 같은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게 관절에 되게 좋은 약인데 약주인데 술과 한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오히려 술을 하나의 어떤 약초의 개념으로 약효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술을 먹는다고 해서 뭐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과음이겠죠, 과음. 네. 예, 너무 지나친 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이거는 뭐 한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개념에 있어서 과음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보통 술자리 가기 전에 뭐 특정 뭐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거 즉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 보호를 위해서 네. 한약 처방을 할 때 간에 도움되는 약재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실제로 간 기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죠. 뭐 술이 잘 깬다, 술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네, 하시는데 맞아요. 한약을 먹으면서 술을 드셔도 되고 단 뭐 과음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오늘 이렇게 한약 복용 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주제로 저희가 찾아뵐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예.